자, 오늘은 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물론 학교 교과서, 모의고사, 보충 교재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수업의 목표가 복잡한 이야기까지 다 적용까지 해보자는 건 아니고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 내재화,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적용,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리하자. 그리고 혹시 본인이 보고 있는 지문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볼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서로 대화가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확인할 터이고 마지막 결론적인 형태는 반드시 외워두기 바란다. 바로 갑니다. 저는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텀을 만났네요. 그 장소에서. 바로 엘위치. 그곳에서 네가 탐을 만났다. 줄였으면 where. 그곳에서 네가 탐을 만났다. 보통은 이 경우에 물론 there로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고 and there를 줄여서 where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냥 at which에서 where를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추격해서 가볼까요? 63번.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태어났다.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났다니구나. 네가 탐을 만났다. 64번. 저는 그 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네가 태어났다. 두 번째. 저는 그 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네가 태어났다. 섬인 경우에 보통 오늘 쓰는 이유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섬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이 안에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섬이 있고 요 섬 위에 있네 이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물론 호주나 아니면 네가 태어난 곳이 섬이다. 우리 섬 엄청 큼. 그러면 in the island는 쓴다고 누가 손가락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어는 가급적이면 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쪽으로 따라가 주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섬에서라고 할 때는 on the island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혹시 학교에서 자 그곳에서 at which 거기에서 in which 또는 그 섬에서 on which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한 단어로 바꿔볼래 라고 하면 where를 쓰면 돼요.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좀 쉽습니다. 문제는 혹시 선생님이 오른쪽을 주고 나서 왼쪽을 쓰라 라고 할 때 마지막에는 보겠지만 수고로 딱 굳어진 경우는 알맞은 전치사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나는 이게 장소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때는요 조금은 그렇게 시험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는 표현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운동장에서라고 보통 말을 할 때 어렸을 때 학교 플레이그라운드는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은 당연히 이 안에서 이렇게 아마 놀았겠지. 그러면 in the playground 가능하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면 네가 하늘에서 보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곳이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운동장에서 이러면 보통 at the playground 라고도 쓸 수는 있어요. 자, 또 보기에 따라서는요 옆에서 본다면 자, 이 운동장이 있고 우리가 여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on the playground 라고도 쓸 수는 있습니다. 뭐가 더 맞다 라는 건 없거든요. 수거로 확실하게 굳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수거로 굳어진 경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산다라고 할 때 보통은 in the house겠지. in the house. 근데 보통 집 위에 사는 경우는 요즘 아파트라서 고양이가 잘 없나? 내 어렸을 때는 집 위에 고양이가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집 안에 살겠죠. 보통 본인이 그 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좀 많이 굳어진 경우는 따라가주는 게 맞고 근데 꼭 뭐일 때 뭐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라 아니면 수고로 딱 굳어진 경우에는요 아마 나중에 보겠지만 to the extent that
뭐 이런 표현 to the extent 이런 경우는 to which가 굳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계속 갑니다. 65번 시간과 관련되는 표현. 자, 우선 이거부터 잠깐 말을 하고 가야 되네. 중학교 1학년 때 시간일 때 보통 우리가 at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 in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 on을 쓰기도 하는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다 at, 긴 시간이다 in, 특정한 날짜다 on 이렇게 대충은 배웠지만 이게 100% 맞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어떤 수학적인 잣대보다는 언어 습관적으로 많이 보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그럴 때 좀 짧은 시간이면 애쓴다는 느낌을 좀 가지면 좋고 긴 시간이다. 그럼 이 긴 시간 이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침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in the morning인데 밤에라고 할 때 at night이죠. 분명히 물리적 시간은 아침이 훨씬 더 짧을 건데 뭐 근데 아마 추측한데 밤에라고 할 때는요. 지금 우리야 밤에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구석기 신석기인들은 해가 졌네 자야죠. 눈 감았다. 잠깐 잤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네. 그래서 그네들의 인식에서는 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at night라고 쓴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뇌피셜이다. 그럼 긴 시간이 보통 in을 쓴다. 됐고 요일일 때는요. 역시 이것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럴 때 우리가 요 특정한 날 요 위에서 여기 말고 요 위에서 이렇게 생각했나봐. 물론 동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day가 붙는다. 그러면 보통 o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때 알맞은 전치사 틀렸다라고 감점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좀 관대하게 하는 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대충 좀 배웠던 표현 정도는 조금 엄격하게 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좀 관대합니다. 아침에 그럴 때 at the morning 쓰는 사람 없죠? 밤에 그럴 때 in night 없죠? 그 다음에 day가 붙으면 보통 on이다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일일 때는 오늘 이렇게 쓴다. 그렇다면 아까 장소와 마찬가지로 at each, in each, on each 같은 경우에 시간인 경우는 아마 where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이고 역시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쉽고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조금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공부 때 그렇게 엄격하게 보진 않습니다. 패스. 좀 바쁘게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요 72번과 73번 내용이거든. 자, 우선 먼저 하나 알아둬야 될 표현 지발 좀 알자. for 엄청 뜻이 많은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된 사람들은 for의 전체 의미를 다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이거다 라고 하는 식은 아니고 우선 나오는 족족 계속 의미를 첨가하면서 마지막에 전체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선 닥치고 외웁니다. 자, for the reason 이라고 할 때 우선 for의 그 이유 때문에 하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for의 때문에란 말 제발 한번 좀 외우자.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 이유 알고 있다. 당신은 탐을 만났네요. 그 이유 때문에. 자, 여기 좀 숙달이 되고 나면 어떤 표현을 바로 빡 쓸 수 있습니까? for which 나는 그 이유 알고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말은 지금 굉장히 긴데 여러분 눈에 딱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덩어리다. 그리고 이 덩어리 내부적 구조에서 자, 우선 for which 뜻은 뭐니? 그 때문에 또는 굳이 reason을 바로 넣어서 간다면 그 이유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된다. 그리고 for which를 한 단어로 쓰면 why다. 여기서 애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물어보는데 질문을 묻지 않는 경우보다는 묻는 게 더 낫습니다. 모르면서 넘어가면 나중에 골마 터져요. 자, 우리 잠시 추억 돋는 이야기 한번 볼까? who 뜻이 뭐니? who는 사람이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네. 누구? 어렵게 말하면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 얘가 누군지 알겠어요. 앞에 나온 사람이겠죠. 흔히 선행사, 그 사람 또는 뭐 그녀 또는 그들 이러면요 얘는 의미적으로 앞에 있던 명사와 관계가 있고 관계 대명사 동일한 이유다. why란 이야기는요 당연히 이유입니다. 이유인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름절로 뭐 왜 이게 흔히 말하는 뭐다 의문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why가 아는 이유라면요 그 이유로
자, 그 이유로 됐니? 또는 그 이유로라는 말이나 그 때문에 하는 말이나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why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이유로 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이럴 때 why를 보통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why가 나왔을 때 얘가 좀 어렵죠. 간접 의문일 때는 왜라고 보통 번역하고 이렇게 the reason 다음에 나올 때는 이때 why는 그 이유로 또는 뭐 그 때문에 그 이유로 그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물론 the reason why를 연달아 쓰는 경우가 확률이 올라가면 많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reason과 why는 좀 중복적이기 때문에 보통 빼는 경우도 많아요. 까지 왔다. 그다음 하나 빠뜨렸네. 자, 이 경우는 y인 경우는요. 우선 for which가 결국 y가 될 터이고 y는 결국 바꾸면 for which거든. 앞에 시간, 장소와는 다르게 서로 치환될 수 있는 게 딱 하나씩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얘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뭐니? how죠. 본 수업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없구나. 산길, 숲길로 찾으나? 숲길. 그냥 바로 갈게요. 이미지가 좀 안 맞네. 풀 때마다 이미지가 좀 다른 것들이 나오네요. 자, 누가 집에 왔길래 아버지 나가셨는데요. 어디 가는데?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갔니? 라고 할 때 보통 이 길 안으로 갔습니다. 색깔 좀 바꿀까? 이 길 안으로 갔습니다. 라고 해서 way라는 단어 앞에는요, 보통 습관적으로 in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스팔트 위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굴도 아니고 그냥 이 숲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in a way 정도 여러분들이 친숙하면 좋아요. 물론 way 앞에 붙는 말에는요 by도 있고 on도 있고 그다음 in이 쓰였을 때 좀 다른 말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정규반 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우선 way와 친한 단어가 in이다. 능가 하나 하셔야 되고 그래서 way는 보통은 당연히 길이다. 길인데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풀어봐 라고 할 때는 아마 방법 또는 방식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입에 in the way 라는 표현 정도는 입에 딱 녹아 있어야 됩니다. 내게 그 방법 말해줘. You solve the problem in the way.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 그럼 당연히 the way how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죠. how는 명사절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내게 그 방법 말해줘. in which 그 방법으로 이럴 때 그 길 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방법으로 네가 그 문제를 풀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how로 이렇게 바꾸어 쓸 것처럼 보이지만 how는 이걸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how는 무조건 명사 위치에만 쓴다. 내신에서는 the way how는 틀렸다. 물론 워낙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그거 치워라고 말은 안 할게. 근데 그 잘못된 표현보다는 옳은 표현을 많이 알아두면 좋죠. 쓸 때마다 the way 다음에 how 안 쓸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how 주어 동사는 항상 명사 위치에 쓴다 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tell me the way how you solve the problem 이게 왜 틀렸니? 라고 물으면 누가 물으면 how 주어 동사는 명사 위치인데 얘는요 the way를 꾸며준 위치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니? 라고 할 때 들어봅시다. 우선 init로 쓸 수 있어요. init. 잠깐만요. 내가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직 안 올라왔나? 올라왔는데. 잠시만. 당황스럽다. 이건 뒤에 복합관계사 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당겨서 할게요. 그래서 옳게 고칠 때는 자, tell me the way in which 내게 그 방법을 말해줘. 자, 그러한 방법으로 네가 그 문제를 풀었다. 그다음 영어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관계부사 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관계부사 대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the way, how에서 의미가 중복적이라서 the way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고2 학생들은 조금 외워두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고2 과정에서 관계 부사 that 좀 제한적인 경우에 쓰긴 하지만 관계 부사 that, 관계 부사의 생략, 그 다음 일반 설행사일 때 일반 설행사의 생략까지 아시면 좋고, 이런 내용들은 기본 이야기에서는 못하고 정기반 때 좀 깊이 내용 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잠깐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알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죠. 어떤 방법으로라고 할 때 생각보다 way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도 있어요. 뭐 잠깐 빠르게 한번 말해보면, 원래 fashion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 뜻은 만드는 겁니다. 만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네라고 해서 방식, 또 다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유행, 이런 말이 된 거고, 패션이 동사로 쓰일 때는 만들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manner 역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고, 그래서 into ways, into fashions, into manners 이렇게 하나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고1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영어에서 however 주어 동사는 이런 게 있어요. 얘들은요, 전체 구조에서는 항상 뭐로 쓰인다? 부사절로 쓰인다. 왜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관계부사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그러한 방법으로라고 할 때 우리는 in which 이라고 쓰는데, in which를 물론 how로 이렇게 치환하지는 않습니다. how절은 명사절이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 how절이 명사절이 아니라 the way 다음이 왔을 때 틀렸다라고 할 때 이걸 옳게 고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in which로 바꾸는 그 정도는 가장 기본기로 깔고 있으면 좋습니다. 중학교 때 객관식에서 the way, how가 없다라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그냥 그게 없다, 틀렸다 라는 객관식 문제도 잘 맞추는데, 서술형 문제에서 그럼 틀렸는데 옳게 고쳐봐 그러면 고1 기준에서는 우선 이니치로 이렇게 쓰는 패턴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기 바라고, 고2 이상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선행사라는 수업을 한 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잠시 우선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2D extent라는 표현 하나 알면 좋습니다. 뭐 여러 수가 있는데, 우선 2D extent, 보통 extent가 범위란 말도 있고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라는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요. 자, to the extent, 그 정도까지 사랑하지요. 이럴 때 바로 줄였으면 to which you love me 이렇게 되겠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전치사 물을 수 있거든요. 자, 물론 이럴 때 우리 관계부사 where를 잘 쓰진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관계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우리 기계적인 문장 전환 쭉 해왔는데 압도적으로 뭐가 더 많겠니 얘들아?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의미가 좀 더 선명하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네요. 그렇죠? 자, 보통 우리가 뭐 우리 고위 학생들은 숨만큼 나오되 뭐 책이 있을 터인데 자, 없으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보통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놔야지만 내신 볼 때 외우는 게 적어집니다. 자, 우선 덩어리다. 자, 덩어리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03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잠깐만 뒤에 명사가 없네? 자, 명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위치야 이래 풀고 있는데, 눈이었단 말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어퍼 포인트 정확히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적어도 한 문장 전체에 대한 구조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전체 구조 분석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해석이 반드시,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해석이 없더라도, 그래서 해석을 바탕으로
전체 구조를 분석하면서 업보 포인트를 알기 바랍니다. which와 when, which와 where의 업보 포인트는 뭡니까? 이 절에서 which면 명사 역할, when이면 적어도 which와 대조할 때 명사가 비해진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그 순간을 네가 함께 공유했다. 당연히 뒤에 그 언급할 만한 순간들이라는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 해석상 네가 그 순간들을 공유했다. 이 경우는 명사가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작물들이 thrive, 번성합니다. 장소라는 말이 뒤에 온다면 그 장소를 번성한다. 말이 안 맞죠? 그 장소에서 번성한다. 아주 유치한 문장으로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자, 위치가 맞습니까? where이 맞습니까? 네가 살고 있네요. 이럴 때 네가 그 집을 살지는 않죠. 그곳에서 산다. where 또는 거기에 산다. in which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발 형태로만 풀지 말고 전체 구조 분석과 예술 바탕으로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사는 조금만 숙달되면 쉽습니다. 물론 관계부사가 숙달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던 관계 대명사가 반드시 내재와 숙달,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어 놓는 체화까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이거 안다고 해서 모든 문장들 다 이해 안 돼요.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쌤들한테 뭘 물었을 때 설명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거든. 자, 우선 관계부사 기본 내용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